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보는 한시와 고사성어로 읽는 역사와 철학 9월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강의는 제갈공명, 제갈량이죠. 촉한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의 출사표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갈공명은 자는 공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갈공명으로 많이 언급이 되죠. 이 제갈공명은 181년에 태어나서 234년까지 살았습니다. 54살까지, 54살까지 살다가 결국 오장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위나라와 전투 중에 결국에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일찍 죽은 어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촉한, 즉 총나라가 삼국지 중에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중에서 총나라가 더욱더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라를 세운 지 40여 년 만에 결국 위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 제갈공명은 삼고초려로 유명합니다. 삼고초려, 즉 이 삼국지 정사 삼국지, 물론 이제 이 나관중이 지은 삼국지연이, 즉 소설 삼국지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위나라 때 진수가 지은 정사 삼국지, 즉 역사서로서의 삼국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삼고초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즉 전출사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삼고초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삼고초려는 유비가 그때 당시로는 유비가 큰 세력을 얻지 못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207년에 제갈공명이 살고 있는 집을, 거기가 융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양양성 서쪽 2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 거기를 융중이라고 하는데, 융중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세 번이나 방문해서 세 번째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세 번 초가집에 찾아갔다 이렇게 합니다. 삼고모려라고도 합니다. 모자 띠집, 띠풀로 만든 집을 삼고모려다 하는데, 원래 거기에 삼국지에 나오는 소설 삼국지건 정사 삼국지건 간에 거기에서는 초려라고 합니다. 삼고 신지 초려 지중으로 이렇게 되죠. 세 번이나 신의 이 나의 이 초려의 중으로 찾아와서 외자왕굴에서 스스로 몸을 낮추어서 찾아와서, 그래서 이 자신이 당세지사, 나에게 이 당시에 세상 일을 물으셔서, 그래서 유시감격, 이것으로 인해서 감격을 해서 수허, 마침내 허락했다, 신지구, 유비의 신하가 되기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어쨌건 전출사표는 227년에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7년에 유비와 삼고초려를 통해서 만나고 난 다음에 유비가 223년에 죽습니다. 결국에는 관우의 죽음, 오나라가 관우를 죽이고, 그래서 오나라에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오나라와 이릉대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제갈량은 계속해서 말렸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이러한 복수 이런 것은 버려야 된다, 제왕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위나라가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오나라와는 늘 화친을 하고, 그래서 위나라에 대적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원결의를 한 3인 중에 한 명인 관우가 결국에는 오나라의 여몽에게 죽임을 당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이릉대전을 일으키고 결국 거기에서 철저하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패해서 백제성으로 가가지고 백제성에서 결국 223년에 죽게 되는데, 그때 죽으면서 제갈공명에게 자기 아들인 유선, 아두라고 합니다. 어릴 적 아명이 아두인데 아두를 잘 부탁한다. 만약에 아두가 어리석거든 이제 당신이 제갈공명 당신이 촉을 맡으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역시 이 아두라고 불렸던 이 유선은, 아들인 유선은 굉장히 어리석었죠. 나중에 황관인 황호라고 하는 것에 휘둘려 가지고 결국에는 눈도 맞고 귀도 맞고 결국에는 나라를 망친 이제 그런 후주가 되죠. 선주 후주. 제갈공명은 선주도 섬기고 이대인 이주도 후주도 섬겼죠. 그래서 아두 이렇게 하면은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을 아두 이렇게 합니다. 바보 같은 놈, 어리석은 놈 할 때 아두, 바로 이 후주의 그 행동을 보고 나온 겁니다. 나중에 후주는 스스로 이제 263년에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는데, 그때 사마소가, 그때는 이제 진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위나라의 실권자가 사마소였습니다. 사마중달, 즉 사마의의 아들이죠. 둘째 아들인 이 사마소였는데, 사마소가 안락공으로 주면서, 안락공이라고 하는 명칭을 주면서 살라고 이렇게 낙양에 데려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때 자주 잔치를 베풀고 이랬는데, 사마소가 유선에게, 안락공 유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총나라가 그립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선이 뭐라고 했느냐? 자기는 이제 나라를 망하게 한 이제 황제죠.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이제 안락공으로서 일종의 위나라의 볼모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잔치를 베풀 때마다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니까 총나라가 그립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유선이 한 얘기가 아주 유명하죠. 낙불사촉이라. 락, 즐거움 때문에 불사촉, 총나라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낙불사촉이라. 너무 즐거워서 총나라 내 고향이고 뭐고 이런 게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서 가지고 사마소가 뭐라고 했느냐? 제갈량이 있어도 이런 사람은 보좌하기 어려운데 한갓 강유 따위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좌할 수 있겠는가? 나라가 망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나라의 황제로 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갈량은 이 선주인 유비와 후주인 유선을 철저하게 섬기다가 234년에 위나라와의 전투 과정 중에서 결국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이 내용은 워낙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왜냐하면 삼국지라고 하는 이 책이 사실은 중국인에게 필독서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구분할 것은 소설 삼국지인 나관중이 쓴 삼국지연의, 연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설 이런 뜻이죠. 삼국지연의와 그 다음에 삼국지연의는 훨씬 후대에 쓰여진 것이죠. 반면에 정사삼국지, 진수가 쓴, 위나라 때 진나라 때 진수가 쓴 정사삼국지는 한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사삼국지, 진수가 쓰고 배송지가 주성을 한 정사삼국지를 모티브로 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만든 것이 바로 나관중의 삼국지연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삼국지연이, 이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특히나 제갈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격화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에 대해서도 인자한 인물로 이렇게 그려지고, 반면에 조조는 굉장히 나쁜 인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나관중은 이 총나라를, 유비의 총나라를 정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조조나 이런 쪽은 정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촉정통론에 입각해서 소설을 지었고, 반면에 정사삼국지에 나오는 정사삼국지, 즉 진수가 쓴 진나라 때 삼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삼국을 통일한 것이 누구냐?
조조의 위나라를 부수고 265년에 부수고 결국에는 나라를 차지한 게 사마의의 손자인 사마엠이 결국에는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조조가 늘 사마의를 조심해야 된다. 능력은 뛰어나지만은 굉장히 어떻게 잘못하면은 나라를 뺏길 수도 있다는 염려를 늘 했습니다. 그리고 조조의 아들들도 결국 그런 염려를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 때에는 왕이 즉 황제가 되지 않고 자기 아들 때에도 황제가 되지 않고 자기 손자 때에 결국에는 왕이 천자가 됩니다. 나라를 뒤집어 엎고 진나라를 이제 뒤집어 엎고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 나라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는 처음에는 이제 265년에서 317년까지 있다가 결국에는 위에 있는 북쪽 이제 민족들, 즉 뭐 오늘날 뭐 북쪽 오랑캐, 흉노족을 비롯한 여러 세력들, 오호, 그래서 오호 16국이 세워지죠. 결국엔 밀려 내려와가지고 남쪽 지방으로 쫓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동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진과 동진 이렇게 150년 가까이 이렇게 존속했던 나라입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옥류혐조 나관중의 기본적인 입장은 유씨를 즉 유비를 옹호하고 혐오한다. 조조를 혐오한다 라고 하는 옥류혐조의 바탕하에서 쓴 것이 바로 삼국지, 소설 삼국지, 즉 나관중의 삼국지연입니다. 반면에 진수의 정사 삼국지는 그보다 100년 전에 쓰여졌던 진나라 때 사마씨가 집권하고 있었던 그 진나라 때 진수라고 하는 사람이 쓰고 그 이후에 배송지가 주석을 다른 정사 삼국지에는 위나라가 정통입니다. 위나라 정통을 이어받은 게 진나라 사마이의 그 손자들의 나라니까 진나라를 정통으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진나라가 정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관중의 기본적인 입장은 옥류혐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라고 하는 책을, 즉 소설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 삼국지 연의를 읽고 대부분 유비를 중심으로 두고 조조를 사악한 인간이다. 이렇게 보지만 역사서, 즉 정통 역사서에는 조조가 중심이고 유비가 오히려 그 삼국으로 갈라졌던 삼국 중에서도 유비는 변방에 속하는 것이고 조조가 정통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사표는 전 출사표와 후 출사표로 나누어집니다. 전 출사표는 227년에 1차 북벌을 하면서, 즉 다시 말하면 위나라, 이쪽에 이 총나라는 형주, 즉 장강의 중류, 즉 양자강의 중류에 있는 그 형주 지방과 그 다음 이 촉지방, 익주라고 불려지고 있죠. 촉지방, 유장이 장하고 있던 촉, 그 다음에 그 위에 한중 지방을 장하고 있던 장로가 있습니다. 이 유장과 장로를 물리치고 이 넓은 사천 지역을 평정해서 이제 총나라가 됩니다. 그 총나라에서 이제 장안으로 나가서 장안을 장악하고 낙양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북벌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북벌 때 후주 유선에게 올린 표를 말합니다. 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임금의 천자에게 올리는 글을 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하면서 올리는 글이고 그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상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하면 이제 임금에게 천자에게 올리는 글이다. 그래서 전 출사표가 227년, 후 출사표는 228년에 있습니다. 전 출사표는 정사 삼국지, 진수의 정사 삼국지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에도 당연히 나오죠. 후 출사표는 진수의 정사 삼국지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관중의 소설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 출사표가 실제로 있었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 출사표에 비해서 후 출사표의 글이
영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후 출사표는 누군가가 후인이 만들어낸 것일 것이다. 즉 제갈공명이 쓴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고철효가 일어난 207년을 기점으로 해서 제갈공명이 드디어 역사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뛰어들면서 이제 제일 먼저 전체적인 구상을 한 것이 바로 융중대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융중대책. 자, 유비가 이 제갈공명을 3번씩이나 찾아갔죠.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갔는데 못 만나고 있다가 3번째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한 얘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물려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병인이라고 합니다. 병자, 병흉명자인데 사람을 물리다 하는 뜻입니다. 병인, 즉 사람을 물리고 난 다음에 융중대책을 거기 뭐 소설삼국지에는 큰 지도를 펼치면서 설명을 하나하나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정사삼국지에는 지도를 펼쳐놓고 얘기했다는 것은 안 나옵니다. 아마 지도를 펼쳐놓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그래야 이 전체적인 지역이라든가 이런 위치를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융중대책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융중은 어디냐? 바로 제갈량이 언거했던 곳이 융중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한진춘추라고 하는, 거기 보면은 한나라와 진나라의 뭐 춘추, 옛날 공자의 춘추가 있듯이 한진춘추라고 하는 또 책이 있습니다. 한나라, 삼국지, 위나라, 진나라에서 위진시대까지 쭉 설명하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가라고 하는 것은 제갈량의 집은 우남양지 등현이라, 남양의 등현에 있다. 남양,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남양이고 남양 속에서 등현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 그리고 이 등현에서 제양양성 서쪽으로 20리, 그리고 양양성 서쪽 20리에 호왈 융중이라, 융중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 융중에 바로 제갈공명이 은거해 있었기 때문에 융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올린 대책이기 때문에 융중대책이라고 합니다. 이 융중대책의 핵심 내용은 지금 동탁 이래로 많은 호골들이 주와 연을 장악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조조가 가장 강하고, 조조와 원소를 놓고 볼 때 원소의 세력이 훨씬 컸음에도 불구하고 조조가 원소를 치고 결국에는 천자를 끼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천시뿐만 아니라 지모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폐하는 아니죠, 장군, 그때는 유비 장군이었죠. 장군께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조조와는 싸우지 않는 것이다. 조조의 예봉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송건이 있는데 송건도 3대에 걸쳐 가지고 장강 하류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땅도 기름지고 많은 현재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송건과는 손을 잡아야 된다 라고 두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 형주가 중요한데, 형주의 지금 주인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형주를 먼저 장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익주, 즉 다시 말하면 촉지방이죠. 지금 사천지방, 여기에 유장이 있는데, 유장은 이 옥야천리, 정말 농토가 뛰어나고 농사도 잘 되고 하는데 주인이 어리석어 가지고 지금 제대로 사람들이 새 주인만 오면은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군은 거기 가서 유장과 그 위쪽에 있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어리석고 포악해서 제대로 정치를 못하니까 두 곳을 장악하면 된다. 그래서 형주와 익주 그리고 한중을 장악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천하 삼분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북쪽을 통해 가지고 장안과 낙양을 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밥을 들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환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실도 부흥하고 백성도 편안해지게 된다 라고 하는 한중대책을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유비가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두웠던 하늘이 확 깨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갈량이 이제 출사를 해가지고 이제 나오죠.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갈량과 매일 친하게 지내니까 도원결의를 맺었던 관우와 장비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왜 둘이서만 친하게 지내냐 이렇게 하니까 유비가 한 얘기가 바로 수어지교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수어지교, 나와 제갈량의 이 사이는 바로 물과 물고기의 사이인 것 같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나? 나는 물고기다. 제갈량은 바로 물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지유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고 제갈량은 물과 같다. 그래서 나는 물에 있는 물고기와 같아. 즉 물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물에서 즐겁게 노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 이후에 우비가 조용하게 그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입을 닥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표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바로 임금에게 상주하는 표죠. 이 제갈공명의 출사표, 특히 전 출사표를 읽어보면은 충신이라 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세 개의 유명한 표가 있는데 바로 출사표, 제갈량의 출사표와 그 다음에 이밀의 진정표. 진정표는 이밀은 총나라 때, 즉 지금 유비 유선의 총나라에서 벼슬을 하다가 총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용하게 시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 진나라의 사마염이 이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벼슬을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번 벼슬을 내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천자가 이렇게 부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이제 올린 것, 자기의 생각을 올린 게 바로 진정표입니다. 나의 생각을 펼친, 자기의 생각을 펼친 진정표입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90노모와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폐하에게 충성하고 할 수 있는 길은 아주 길지만 노모가 아니죠.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 96세고 자기가 44세인데 할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날은 아주 짧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내가 출사를 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잘 이해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글을 올린 게 바로 진정표입니다. 진정표. 바로 황제에게 올리는 글입니다. 그 중에서도 황제에게 올리는 글 중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상소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올리는 이런 것들을 상주문이라고 합니다. 그 상주문 중에서 유명한 게 바로 이사라고 하는 진시황 때 그 이사가 나중에 승상에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 이사가 올린 상진왕축객서, 올린다, 상주한다. 진왕은 이제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축객, 이제 외국인들을 전부 다 쫓아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정책에 대해서 올린 상주왕, 반대하는 글을 올린 게 바로 이사의 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의 것만 가지고, 진나라는 원래 서쪽 지역에, 이 진시황의 진나라는 서쪽 지역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가 발달 덜 되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폐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자들은 전부 외국의 여자들이고 문화는 전부 외국의 것이고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외국의 것이 아닌 게 없다. 외국인들 다 돌려보내버리면은 야만시로 들어간다. 따라서 이 축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나라의 힘을 망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의 여러 인재들과 여러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진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이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진시황이 그걸 읽어보고 맞는 말이다 해가지고 축객, 즉 외국인들을 전부 쫓아보내려고 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이사의 정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나중에 승상의 자리까지 올려서 결국에는 저 칠국을 통일하고 전국 시대를 마무리하고 천하 통일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 그 다음에 상주분 이런 것들은 천자에게 올리는 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출사표에서 나오는 바로 제갈량의 입장이, 각오가 어떠하냐. 이거는 후 출사표에 나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후 출사표의 진위 여부, 제갈량이 썼느냐 어떠냐 여부는 아직 논쟁 중에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후 출사표가 나오지만 이 정사삼국지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진위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주 유명하죠. 국궁진체 사이후이, 후출사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다해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야 모든 게 끝이 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후출사표의 내용입니다. 국궁진체, 모든 것을 다 바쳐 가지고 이 자신의 몸을 다 바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즉 나라를 위해서, 총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사이, 죽고 난 이후에야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북벌 과정 중에 결국엔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제갈공명은 신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갈공명 하면은 중국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병법가로서, 제약가로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탁조이라고 하는 것, 이 망탁조이, 왜 아까 얘기했듯이 옹유혐조냐, 유비를 옹호하고 조조를 이제 혐오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은, 결국에는 조조가 한나라를 찬탈하고, 조조의 아들이죠. 조비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찬탈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면에 유비는 한나라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유비에 대한 이제 관점이 충신의 관점이고, 반면에 조조는 역적의 관점, 역적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망탁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역적들 네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라를 찬탈한 역적 네 사람, 그걸 이제 보통 줄여서 아주 반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망탁조이다 이렇게 합니다. 왕망은 전한이죠. 전한을 망하고 신나라를 세웠다가 15년 만에 다시 망하고 후한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왕망이 이제 한나라를 찬탈했고, 동탁도 후한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이 천자의 지위는 못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여포에 의해서, 자기 신복이었던 여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천자까지는 못 됐지만 천자의 버금가는 권력을 누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동탁이 결국에는 황제의 지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탁, 그 다음에 조조, 그리고 조조는 조조의 아들이 결국에는 한나라 후한 헌제로부터 서장이라고 하는 형식, 즉 왕위를 결국에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해서 헌제가 조비에게 선양을 한 것으로 되지만, 결국에는 조조가 워낙 영향이 컸고, 실질적으로 조조가 황제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직접 황제가 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문왕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문왕은 바로 주나라 때 은나라를 치고 나라를 세운 무왕의 아버지죠. 그래서 무왕은 직접 왕이 되지 않았지만 결국 아들이 황제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조조도 자기는 직접 황제가 되지 않았지만 자기의 아들이 황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나라의 문왕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니지만 아들 때에 이제 황제가 되었고, 사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갈공명과 싸웠던 사마의도 자기 자신은 직접
왕이 황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자기 아들도 황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마소도. 그러나 손자 때 와서 사마소인 아버지가 죽자 사마옅이 결국에는 조조의 이 위나라를 결국 선양의 형식을 통해서 물려받고 결국 이 진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망탁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갈공명을 얘기할 때 적벽대전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적벽대전은 이 삼고초려가 207년에 있었습니다. 즉 적벽대전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유비는 이 제갈공명을 만났고 그리고 1년 뒤에 적벽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적벽대전은 조조와 오나라와 총나라, 유비와 송군의 연합군이 적벽에서 맞닥뜨린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주력은 오나라의 수군이었고 그리고 이 유비의 군대는 그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조조를 친 것은 주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주유가 보니까 그 강 건너에 북쪽에 굉장히 많은 이 백만대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조조의 군대가 집결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나라와 총나라의 군대는 합쳐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화공입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로 그쪽을 불태워버리면 된다. 그런데 그때는 겨울이기 때문에 바람이 동남쪽에서 불어와가지고 북쪽에 진을 치고 있는 장강 북쪽에 진을 치고 있는 적벽이 생긴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적벽시 쯔비라고 하는 그쪽인데요. 그래서 결국 고민에 빠져 있는데 이때 이제 병이 났다고 주유가 누워 있을 때 곁에 제갈공명이 찾아가가지고 나는 주유 당신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시를 이거는 물론 이거 다 지어낸 얘기죠. 소설 삼국지 나간중에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겁니다. 이 시를 씁니다. 욕파 조공, 조공은 이제 조조죠. 조조를 깨부수고 싶지만은 욕하고자 한다, 하고 싶다. 욕파 조공을 부수고 싶지만 조공의 군대를 조조의 군대를 적벽에서 부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용화공 결국에는 화공을 쓰는 게 가장 좋다. 선용화공. 그런데 만사구비 만사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지결동풍 단지 동풍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벌떡 일어나면서 아니 내 마음을 어찌 그리 잘하느냐 내가 기문 둔갑술도 외우고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을 좀 배웠다. 그러니까 저 남병산에다가 동남풍을 불러올 수 있는 큰 단을 쌓아놓으면은 11월 21일 날 음력이죠. 그때 동남풍이 불어올 때 그때 공격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불러온 게 아니라 계속 겨울이라고 해서 북풍만 불어가지고 남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어떤 시기가 되면 북풍이 쫙 불다가 북풍이 멈추고 동남풍이 한 번씩 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여러 번의 이제 관찰을 통해서 그게 언제인지 그리고 특히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농부들에게 그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언제 그렇게 되겠냐? 물고기가 어떻게 되고 막 갑자기 이런 고기가 잡히고 뭐 이럴 때 그래 안 잡히던 고기가 잡히고 이럴 때 동남풍이 불어온다는 걸 알고 그 시기를 맞추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적벽에서 물론 이제 고육지책을 쓰기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조조의 군대를 깨부수고 결국에는 삼국 정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면서 바로 땅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유비가 드디어 형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형주를 차지하고 비로소 하나의 독립된 세력으로서 지위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형주는 바로 송건의 오나라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송건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싸움은 자기들이 하고
실제로 이득을 얻은 것은 바로 유비의 세력이다. 그래가지고 형주를 내놔라고 계속해서 싸우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형주를 내놓으면 자기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형주가 아닌 다른 땅을, 특히 저쪽에 사천리에 있는 땅이라든가 이쪽 땅을 얻으면은 형주를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형주와 익주, 즉 사천지방, 촉지방과 한중지방을 다 동시에 이제 나중에는 갖게 되죠. 그렇게 해서 형주를 지키던 관우가 결국 여몽의 꾀에 속아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자, 어쨌건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갈량의 뛰어난 측면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갈량은 그래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냐, 옛날 관중, 관포지교 할 때 관중이죠. 이 관중과 그리고 아기, 옛날에 제나의 장군이라 하죠. 이 장군, 뭐 70여 개의 성을 홀로 이제 쳐서 빼앗았다는 아기, 그리고 패자의 지위로 올린 관중, 이런 인물들과 자기를 비교를 했습니다. 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세 사람은 누구냐? 여기 있는 세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은 그래서 이제 제갈공명이 스스로를 관중과 아기로 스스로를 관중과 아기의 스스로를 비교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했는데, 세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석광원, 원직, 최주평, 맹공이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걸 전부 받아들여졌다. 그 세 사람은 오히려 그걸 인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같이 공부를 했는데, 스승을 삼아가지고 같이 공부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아주 정숙, 아주 정밀하고 깊게 책을 탐독했는데 비해서 제갈량은 오직 관기대략, 그 책의 전체적인 대략적인 것, 큰 틀만을 주로 탐구를 했다. 그리고는 당신들은 내가 보니까 태수나 자사까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공명 자네는 그럼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웃으면서 말을 하지 않았다. 소위 무언이라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유와 적벽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유가 결국에는 싸움은 실컷 자기들이 하고 이익은 유비가 차지하니까 이걸 가지고 그 형주를 내놔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뺏기고 결국에는 못 내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형주를 되찾기 위해서 가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주유도 화살에 맞아서 36살에 죽습니다. 이때 죽으면서 자기의 능력이 제갈량에게 제갈공명보다 떨어진다는 걸 알고 죽으면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탄식을 합니다. 기생유, 인이 주유를 낳았는데 왜 하생양, 또 왜 제갈량을 낳았느냐. 주유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만 뛰어났으면은 이 오나라를 중흥시키고 형주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갈량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자기가 한술 미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생유 하생양이라. 자, 어쨌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제갈량의 뛰어난 여러가지 측면들, 제갈량의 일대기, 또 제갈량과 관련된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잠시 후에 전출사표, 즉 제갈량의 전출사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갈량의 전출사표 227년에 쓰여진 이 전출사표의 내용을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제갈량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제 창업 미반이 중도붕조 금천하 삼분 익주 피패 차성 위급 존망지추야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인 제갈량이 올립니다. 선제는 유비죠. 선제가 창업, 나라를 세우고 결국에는 이 나중에 제갈량이 유비가 221년에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220년에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위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이제 유비가 총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선제가 창업했다. 221년에 창업하고 창업 미반 그리고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반이 중도봉조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릉대전에서 결국에는 져가지고 죽게 되죠. 그래서 중도에 미반이 창업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반이 중도봉조 갑자기 붕하셨다. 돌아가셨다. 그런데 지금은 금, 천하 3분, 천하가 세 부분으로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세 부분으로 나눠 있고 익주, 피패, 지금 익주가 바로 촉지방입니다. 사천지방, 거기를 익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익주가 지금 피폐해 있고 지금 제대로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성 이것은 진실로 위급 존망지추야라. 위급하 어렵고 급하 그리고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그런 때이다. 연이나 그렇지만은 시위지신 옆에서 이 도와주는 사람들 즉 궁궐 내에서 도와주는 이 시위지신이 불해언해 불해 이거는 해자는 이 게으르다 이런 뜻이죠. 해태하지 마라 뭐 이렇게 되죠. 불해 게으를 해자 불해언해 안으로는 아무도 게으르지 않고 궁중 내에서 일하는 시위지신들 주변에서 임금 옆에서 이렇게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충지지사 이 충성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는 선비들이 망신의 외자 망신 자기 자신의 몸을 잊고 열심히 밖에서 열심히 분투하는 것은 계추 선제지 수하여 선제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욕보지어 폐하여라. 폐하에게 즉 후주인 유선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의 개장성청하여 당연히 마땅히 진실로 마땅히 성청 임금님께서 길을 열어서 열고 활짝 열어가지고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이광선제지 유덕이라. 바로 이 빛나게 할 수가 있다. 바로 활짝 빛나게 할 수 있다. 선제지 유덕, 선제인 유비의 아버지 유비의 지금 남겨놓은 덕을 활짝 빛나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회홍 넓혀야 된다. 지사지기 지사들의 여러 가지 뜻을 기운들을 넓게 해주어서 확장시켜야만 된다. 그래서 불의망자비박하고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마땅히 망자비박 스스로를 망령되이 능력이 없다 비박하다 능력 없고 얄팍하다 무능력하다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폐하께서는 스스로 나는 능력도 안 되고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 나는 능력도 안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유실이 오히려 비유를 잘못 들어서 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비유를 들어서 의를 잃어서 이색 중간지로야라. 막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강하는 그러한 언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 난 능력도 안 되니까 난 모르겠다. 나는 그런 거 몰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궁중부중이 구위일체하여 척벌장부는 불이이동이라. 자, 궁중 궁 안에서 있는 여러 사람들과 부중 관리들 그걸 도와주고 또 나름대로 관리들이 있죠. 궁중에 있는 궁 안에서 임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부중 그리고 관리로서 그 나머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일체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분리돼가지고 궁중 따로 부중 따로 군사 따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구위일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척벌장부, 척 올리는 것, 승진시키고 벌 주는 것에 대한 장부, 평가는 불이이동, 불이 마땅히 달라져서는 다르고 같아서 안 된다. 다른과 같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야규 작관 범가와 급이 충선자는 의부유사여 농기 형상이라 이소 폐하지 평명지치하다. 불이 편사하여 사 내외 이법냐라. 만약에 야규 만약에 있다면 작관 짓는다. 간사한 행위를 하거나 또 범과 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거기다가 또 충성자,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부유사, 바로 그것을 이제 취급하는 관리, 관청에 넘겨서 농기 형상, 논하도록 해야 된다. 그 형벌과 상을 논하도록 하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소 밝혀야 된다. 폐하의 평명지치, 폐하의 넓고 밝은 그러한 이 통치력을 활짝 밝혀줘야 된다. 그리고 불의 편사, 누군가를 편애해서 사적으로 누군가를 편애해서 사 내외 이법이라 누군가는 봐주고 누군가는 안 봐주고 하는 내외 안과 밖의 법이 달라져서는 불이 마땅히 안 된다. 마땅히 달라서는 안 된다. 시중, 시랑, 과규지, 비위, 동륜 등은 차계 양실하고 지려 충순하여 시로 선제 간발이 유폐하야 아니라. 시중, 그 밑에 시랑이 있습니다. 시중, 시랑인 과규지와 비위와 동륜 등은 이 사람들은 차계, 이 사람들은 모두 선량하고 성실해서 차계 양실해서 거기다가 지려 충순, 생각하는 것이 깊이 있고 이 충성스럽고 순수해서 시로 이런 까닭으로 선제께서 선제 간발이유 폐하야 아니라 선제께서 조사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폐하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는 바로 제갈량이 자신을 어리석을 우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얘기할 때 우람이죠. 어리석은 저로서는 이위 궁중지사, 궁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무대소, 그 일이 없을 무자죠. 사무대소, 크거나 작거나 간에 시리자지 모두 다 그들에게 자문해 보시고 연후에 시행하면, 그리고 난 이후에 시행한다면은 필름 반드시 할 수 있다. 비보 도와주고 고칠 수가 있다. 보완할 수가 있다. 권루 빠지고 없어진 것들, 부족한 부분들을 반드시 보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소광역이라 반드시 넓게 얻는 바가, 이익된 바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장군 향총은, 이 향자인데 어떤 데는 상이라고도 합니다. 성으로서 쓸 때는 상으로 쓰인다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상 또는 향을 같이 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으로 해도 되고 상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향으로 하겠습니다. 장군 향총은, 장군인 향총은 성행이 숙균하고, 성행이 성격과 품행이 숙균하여 효창군사하여 군사를 잘 다스려서, 그래서 시용어 서길에 선제 칭지와 능이라 시로 중이 거총 위독하여 거총 위독이라.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장군 향총은
성격과 행동이 숙균하여 정숙하고 공평하여서 거기다가 효창군사 군사를 잘 다스릴 줄 알아서 그래서 언젠가 이 서길에 과거에 글을 한번 써보고 난 이후에 선제 칭주와 선제께서 이르기를 능이라 능력이 있구나 라고 했다. 시로 이런 까닭으로 중이 많은 사람들이 의논을 거쳐서 거총 이 향총을 추천해서 이위독이라 제독으로 즉 군사로 삼았다. 대장군으로 삼았다. 어리석은 제가 제갈량이 이위 생각해 보건대 영중지사는 영중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하는 걸 말하죠. 지금 보면 궁중이 나왔죠. 궁궐 내에서 부중은 관리들이죠. 영중은 군사들이 밖에서 이제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있는 걸 영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우이위 영중지사는 제가 생각할 때 어리석은 제갈량이 생각할 때에 영중지사는 즉 군사와 관련되는 그러한 일은 사무대소 그 일이 크건 작건 간에 시리자지 모두 다 그에게 자문을 하신다면은 필능사 행진화목이라 반드시 능히 행하는데 군사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즉 군사들이 진치고 하는 이런 군사 일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들이 조화롭고 화목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열득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군사들이 뛰어나거나 열등하거나 마다 각각의 얻은 바 즉 위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각각의 자기가 군대를 지휘하면서 북벌을 하러 조조를 치러 가게 되면은 남은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의논을 하고 궁중의 일은 누구에게 부중의 일은 누구에게 그 다음에 영중의 일은 누구에게 의논을 하고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 현신, 원, 소인, 차, 선한지, 소이, 흥룡나요. 친, 소인, 원, 현신, 차, 후한지, 소, 경태야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 현명한 신하를 친하게 지내고 원, 소인을 멀리한 것 이것은 차, 선한지, 소이, 흥룡나요. 선한은 전한을 얘기하죠. 중간에 아까 얘기했던 왕망이 이제 한나라를 찬탈해가 신나라를 세우기 이전의 나라를 전한이라고 합니다. 전한이고 그리고 그 전한이 현명한 신하들을 친하게 지내고 소인을 멀리하게 된 것 이것은 전한이 흥룡하게 된 아주 흥성하고 융성하게 된 것이고 융성하게 된 까닭이요. 친소인 원현신 소인을 친하게 하고 친하게 지내고 소인과 친하게 지내고 현신을 멀리하게 된 것. 자, 이것은 후한지 소경태하라. 후한이 무너지고 퇴폐하게 된 것이다. 그렇죠. 나중에 후한 때 오면은 환제, 영제 이쪽에 오게 되면은 이 십상시라고 하는 이 환관의 무리들인데 그들을 아버지라 부르고 삼촌이라 부르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십상시. 그래서 경태하라. 후한이 결국에는 기울어지고 퇴폐하게 된 것이다. 선제께서 선제 제시에 매여신으로 논차사 미상불 탄식 통한어 영환야라. 선제 제시에 선제께서 살아 계실 때에 매번 더불어요 함께요 신으로 신과 함께 더불어서 논차사 이 일을 논하면서 미상불 매번 언제나 항상 미상불 하면 언제나 항상 그때마다 탄식하고 통한
고통스럽게 한탄을 하였다. 영환나라, 환영나라, 환제와 영제 때에 이런 일에 대해서 통탄 탄식을 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중상서, 장사, 창문이 전부 다 관직 이름입니다. 자, 이들이 모두 차실정량하여, 이들이 모두 고들정, 양, 밝을 양, 곱고 밝아서, 이 사람들이 전부 지금 곱고 밝아서 사절지신야라, 이들은 전부 다 절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신하들입니다. 예, 원, 폐하, 친지, 신지, 즉 한실지용은 가계일이 되야라. 원하건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그들을 믿은즉 한실지용은 한실이 흥성하게 된 것은 가계일이 되야라. 그 날짜를 계산하면서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삼고초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본 포의로, 신은 본래 포의로, 포의는 갑옷을 말하죠. 저 관복이 아니라 일상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평범한 옷이죠. 신본 포의려 궁경어 남양하여 구전성명어 난세하여 불구문달여 제후려니.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신은 본래 포의로서, 즉 평범한 평민으로서 궁경어 남양에, 궁경 스스로 밭에서 남양에서 밭갈이를 하면서 구전성명이요 난세라, 난세야 오로지 성명, 목숨을 보존하는 것만을 이제 진실로 보존하고 목숨을 보존하는 것을 보존하고 싶었는데, 따라서 불구문달어 제우라, 결코 나는 나의 이름이 제후들 사이에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런데 선제 불이신 비비하여 외자왕굴하여 삼고 신어 초려 지중으로 자신이 당세 지사하여 유시 감격하여 수허 선제이 지구하여, 지구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께서 불이신 비비, 신은 이 평범한 포의를 입고 있는 신의 신을 비루하다, 아주 미천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감사하게도 또는 외람스럽게도 스스로 몸을 낮추어서, 왕이 외자왕굴하여 스스로 몸을 낮추어서 삼고 신어 초려지중으로 세 번이나 신의 저의 초려, 초막으로 또는 띠풀로 이은 총아집, 띠집으로, 띠집중으로 찾아오셔서 자, 자문을 했다. 신이 당세지사, 신에게, 저에게 그 당시에 사태에 대해서 나에게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유시 이로 인해서 감격하여 마침내 허락을 했다. 선제의 치가, 선제의 신하가 되기를 마침내 허락했다. 후치 경복하여 수임어 폐군지제에 복명어 위난지간이라 일에 26일년이라. 후치 경복하여 나중에 나라가 어지럽고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서 수임어 폐군지제에 임무를 받았다. 군대가 패한 이런 상황에서 임무를 받았고, 그래서 명을 받들었다. 위난지간에 이 어렵고 이 위험한 상황 사이에서 명을 받들어서 그렇게 가지고 노력해 온지 일에 26일년이라. 20하고도 1년이나 지났다. 선제지신 근신하여. 그래서 고 임붕에, 어떤 때는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종. 자, 그래서 종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아마 위나라가 중심이 된
어떤 사서들에는 유비의 총나라를 천자의 나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위나라만 천자의 나라로 인정하기 때문에 붕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가 죽었을 때 붕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붕 안 하고 임종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신이 대사야라. 여기까지. 선제께서는 지 알고 있었다. 신이 근신 삼가하고 신중하다는 것을 알고서 임붕에 돌아가실 때에 기 맡겼다. 신에게 대사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수명 이래로 그런 대사를 맡은 그 이래로 그 명을 받은 이래로 숙야 우려하여 또는 탄이라고도 하는 데 있습니다. 숙야 우탄 또는 숙여가 밤낮으로 걱정을 하면서 걱정을 했다. 이리저리 걱정을 했으며 공부탁 불효이 두려웠다. 부탁받은 것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웠으며 그래서 이상 선제지명이라 혹시 선제의 밝음을 선제께서 선제의 뛰어남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두려웠다. 공은 이 끝까지 붙는 거죠. 부탁받은 바가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서 그래서 선제의 밝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웠다. 그런 거로 그러니까 빨리 부탁받은 게 뭐냐? 천하를 통일하는 거다. 삼국을 통일하고 이제 한나라를 융성하게 하는 것이 부탁받은 바이니까 그래서 부탁받은 게 이루어지지 않고 선제의 밝은 덕을 어지럽히는 걸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을 했다. 그래서 빨리 이 나라를 이제 통일하기 위해서 고로 5월 도노하여 5월 달에 도노 이때 노라고 하는 것은 노수를 얘기하죠. 노수는 저쪽 남쪽으로 운남지방 쪽으로 넘어가는 데 있는 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남방을 평정할 때 건너야 되는 강이다. 그래서 5월 달에 노수를 건너서 그래서 그쪽은 남방 쪽은 아직까지 중국에 이런 힘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개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는 열대 우림 지역이기도 합니다. 운남서 이쪽으로는 전부 굉장히 이제 우림 지역이기 때문에 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히 불모하여 그래서 5월 달에 노강을 건너서 심히 깊이 들어갔다. 불모 지역에 지나가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지역, 즉 사람이 산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교화가 되지 않은 그 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이 지역을 평정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7종 7금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7번 붙잡고 7번 풀어줬다. 맹획이라고 하는 그 남방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 왕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7법이나 붙잡았다 7번 풀어주니까 나중에 마음으로 이제 복종을 해가지고 그 남방을 이제 평정을 했다. 자, 북방으로 쳐들어가는데 즉 북쪽으로 해가지고 저 한중 지역으로 해가지고 저 장안으로 해서 옥량 지역이죠. 옹주와 양주 지역을 거쳐서 그 장안 낙양을 치고 들어가자면은 남쪽이 안정이 돼야 된다. 거기 치고 들어갔는데 남쪽에서 예를 들어서 성도로 저 사천성으로 촉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되면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안정을 시키고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남방이 안정됐으니까 다시 북쪽으로 정벌을 하러 갈 때가 되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심히 불모의 지역에 들어가서 안정을 시켰다. 그래서 지금 남방 이정 이제 남방이 안정이 되었고 갑병이 이종하니 이제 모든 병사들이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만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서울 3군 지금 이제 3군을 이끌고 북정중원 쪽을 평정하러 북쪽 중원을 평정하러 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서갈 노둔하여 노둔이라고 하는 건 아둔하다 능력이 안 되는 걸 아둔 노둔이라 하죠.
능력이 안 되는 부족한 능력을 다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 낮추어서 하는 소리죠. 서갈 노둔하여 자기 내 자신의 능력이 안 되는 이 참 무능력 약간의 능력을 다 힘써서 양제간용이라 제거한다. 양자도 그렇고 제도 그렇고 제거한다는 뜻이죠. 간용을 제거하여 간용이라고 하는 건 조조를 얘기하죠. 흥부한실지시리라. 그래서 한실을 흥부 다시 한번 융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환어 부도 한실을 부응해서 다시 되돌아간다. 어디에? 구도 옛날에 또 지금은 성도에 있지만은 즉 사천성 촉지방에 성도에 있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구도인 장안이나 또는 낙양을 되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꿈이다. 그래서 한실을 흥부한실하여 환어 구도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차신소이보 선제 신이 이것이 신이 소이 뭐뭐하는 바이다. 보답하는 바이다. 선제에게 보답하는 바이며 그리고 폐하지 직분자라. 폐하께서 내리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어 짐작 손이 진진충원즉 유지 비윤지 임야요. 자, 지어 이르러서 짐작하는 데 있어서 손해와 이익이 어떠한가를 짐작하는 것. 새 이르러서는 진진충원 그리고 나아가서 충원을 다하는 것. 이것은 전부 이제 궁중에서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즉 유지, 과유지와 비위와 동륜의 임무이다. 그 자신들의 의무다. 원폐하 탁신이 토적. 자, 원하건대 폐하께서는 신에게 신에게 적을 토벌하라고 맡기시어서 그래서 흥부지효하여 그래서 다시 흥부 하면은 한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흥부 다시 한번 흥부 부응하게 하는 것 한실지효 한실을 다시 한번 흥룡하게 하는 그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불효즉 흥치 흥부지효 즉 한실을 부응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도록 저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런데 불효즉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즉 치신지제하고 저에게 죄를 물으시어서 이고 선제지령이라 선제의 영 앞에서 선제의 사당에 가서 제가 공명에 이런 일을 못했습니다 하고 고하도록 하십시오. 양무 흠덕지언즉 만약에 만약 무 없다면 흠덕지언즉 나라를 흥하게 하는 그런 말 즉 올바른 말을 해서 임금으로 하여금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이 없음즉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과규지 비위 동연 등이니까 그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즉 가난한 말을 하지 않은즉 그러면은 책해라 책망해라 또는 벌을 주라 유지 과규지 비위 동연 등지만 이때 구가 아니고 만입니다. 그들의 과규지 비위 동연 등의 태만함을 책하소서. 그래서 이창 기구라 널리 알리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죄를 허물을 널리 알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임금에게 충성스러운 말과 가난한 말을 하지 않은즉 그들의 태만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의 허물을 널리 공포하셔서 죄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반성하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겠죠.
폐하 역의 자모하여 폐하께서도 또한 당연히 스스로를 도모하시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군이 되어야 되겠다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도모하시어서 이 자추 선도라 스스로 그렇게 해서 스스로에게 자문해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자추 이 스스로에게 물어서 선도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찰납 아흔이요 스스로 고찰해서 올바른 말, 아흔 아름다운 말, 즉 가난한 말, 좋은 말을 용납하시고 그래서 심추 선제 유조라 깊이 추구하소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여러 가지 조서를 남기신 조서들을 깊이 따르도록 하십시오. 신불승 수운감격하여 신은 감격 은혜를 입은 것에 감격함을 이길 수가 없었어. 즉 너무나도 은혜를 지금까지 선제 후주의 은혜를 깊이 입어서 그래서 수운 감격에서 은혜를 입은 것에 감격에서 금당 원리 지금 멀리 떠나서 전쟁을 하러 가니까 인표 체업이라 떠나면서 표를 올리려고 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부지소원이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680여 자에 되는 이런 글을 써놓고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끝에 형식적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쓰는 말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뭐냐 바로 이 제갈량의 이제 직책을 얘기합니다. 건흥 5년 평북대도독 북쪽을 평등하는 대도독이자 성상이면서 무향우이면서 영익주목 영주 익주의 목이면서 지내외사 내외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 지사 도지사 하면 도를 지사 맞는 사람을 지사라 하죠. 그래서 도지사 지내외사는 안과 밖을 통과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인 제갈량이 썼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갈량의 전출사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은 요거 하기 전에 융중대책도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이 제갈량의 융중대책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보는 한시와 고서성어로 읽는 역사와 철학 9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